득등TV의 빵형입니다. 네, 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의 한 종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고려제약, 어린이 괴질 테마주죠. 어린이 괴질 테마주, 오늘 윗골이 남겼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윗골이 남겼습니다. 신고가 패턴이긴 하고요. 굉장히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린이 캐질 테마주가 저는 끝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흐름이 이제 첫 의심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냥 단순히 이제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 의심 사례가 발생했고 이게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끝일까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럴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로나19 어린이 괴질 의심 환자 2명 모두 회복했고요. 다음 주 항체 검사 나와야지 코로나19와의 연관성 파악 가능이라고 하지만 일단은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시면 발열, 발진, 출혈, 복통 등의 현상이 나온다라고 나왔었죠. 그리고 면역 글로불린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호전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그냥 간단하게 이겨보시면 됩니다. 지금 고열, 피부 발진, 붓기 이런 게 나오는데 보시면 사실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다들 느낄 겁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또 여름이기도 하고요. 이제 학교에 이제 등교를 하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감기를 걸린 아이들이나 아니면 식중독 같은 게 걸렸을 때 몸에 열나고 몸에 반점이 나겠죠. 그러면은 다들 다 병원을 가겠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뉴스 기사화 되겠죠. 그래서 이 테마 같은 경우는 지금 첫 테마라고, 코로나 테마 중에서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테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고려제약이나 조화제약을 봤어도 이때는 이 어린이 괴질로 오른 게 아니고요. 일단 그 코로나 때문에 오른 거였고 이번 게 이제 어린이 괴질로 오른 상태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현재 바닥이라고 추정되는 요 해당 구간에서 대략 2배가 안되게 올랐습니다. 한 70% 정도 올랐는데요. 비슷하게 지금 현재 제일 센 게 조화제약이었으니까요. 조화제약 같은 경우에도 요거가 바닥이라고 봤을 때 3,800원에서 지금 2배가 안 올랐죠. 그리고 명문제약 이 종목도 비슷한 상태입니다. 일단 예상 시나리오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코로나가 발생됐을 때도 똑같이 느꼈을 겁니다. 먼저 첫 의심 사례가 나왔죠. 그리고 의심 사례가 계속 이게 이제 페이지 1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2로는 의심 사례가 계속 발생했고, 그래서 결국 한 명이라도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잘 막았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국내에서도 발견이 됐죠. 그래서 이게 페이지 2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3는 이 걸린 아이라든지 이제 학생이 위독하거나 사망을 하게 됐을 때 이제 페이지 3로 넘어갈 것 같고요. 이 단계에서 지금 현재 페이지 1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이 주가가 이대로 쭉 날아가진 않을 수 있어도 급등락, 원래 테마주는 급등락이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 비슷한 게 뭐냐?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페이지 1에서 아직 페이지 2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시세는 나올 수 있다. 다만 지금은 오늘 조정을 간단하게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50 이런 거 좋죠. 사실 웰크론이라든지 KN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이렇게 제일 잘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얘네들은 진짜 마스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50은 마스크를 만들지 않았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박살이 났지만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흘러내려오다 이렇게 슈팅이 나왔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슈팅이 나오면서 어떤 모습이었냐, 여기까지가 그거였습니다. 국내 발생을 했다. 그래서 국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국내 발생했는데 발생은 했지만 실제 사망자는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락이 나고요. 그러다가 실제로 국내 발생자 중에서 사망자가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망자가 이제 페타컴플리죠. 뉴스에 팔아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50이 마스크를 안 만든다 하면서 급락이 났던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사례가 일단 50이 한 번 있었고요. 또 비슷한 사례가 뭐가 있냐? 바로 뭐 알리코 제약이라든지 또는 알리코 제약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이게 뭘로 올랐느냐? 개 구충제 페벤다졸 관련주로 올랐었습니다. 이때죠. 그래서 이때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페벤다졸 효과가 있다. 항암제로서 이러면서 이제 급등이 나왔고요. 대략 바닥에서 대략 2배 정도 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사실 이것보다는 제일바이오가 원래 대장이었는데요.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페벤다졸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략 바닥에서 한 3배 정도 올랐죠. 그래서 요게 이런 제일바이오나 아니면은 50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바로 이 지금 말씀드리는 고려제약이 또 조화제약 또 명문제약이 뭐 때문에 올랐느냐 정확히 말씀드리면 얘는 아스피린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인데 많이들 물어보시죠. 이게 뭐 근원적인 치료제가 아니고 보조 치료제인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느냐. 그리고 아스피린 개나 소나 다 만들지 않느냐. 근데 포인트는 개나 소나 다 만들고 사람들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은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당장 지금 여러분들이 달려가서 약국에서 살 수가 있죠. 그리고 아스피린 한 알에 뭐 몇백만 원 하는 게 아니고 뭐 천원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실제 효과가 있어서 여기서 면역 글로빈만 나왔지만 아스피린을 병용으로 투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면역 글로불린 아스피린 이렇게 쳤을 때 내용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가와사키병처럼 이런 거였을 때 정맥용 면역글로빈과 아스피린 1차 치료한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 괴질의 치료가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가는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당장 살 수가 있고 약국 가서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알에 뭐 몇백 원도 안 하고 그리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스피린 주가 가장 지금 강하게 날아가는 거죠. 테마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코로나 초기와 개 구충제로 스타일을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초기는 뭘까요? 네, 코로나 초기는 공포입니다. 그쵸? 그리고 구충제, 페벤다졸 요거는 뭐냐? 접근성 이죠. 네, 그래서 이 코로나 초기 공포가 굉장히 했죠. 그래서 지금 어린이 괴질도 공포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코로나 약도 안 나왔는데 지금 어린이 괴질까지 나왔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어린이는 잘 안 걸린다고 했는데 이거 어린이가 걸리면 죽어버리니까 근데 굉장히 무섭죠. 공포죠. 치료제가 없다는 공포. 그 중에 다만 이제 치료제가 있는데 그게 아스피린. 아스피린과 면역글로불린. 근데 면역글로불린은 당장 못 구하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스피린이 개인들이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손쉬운 약이고요. 비슷한 게 바로 구충제였죠. 그래서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추가 상승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응은 기본적으로 급등주 스타일로 갑니다. 그래서 5일선, 21선을 지키는지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5일선 아시다시피 굉장히 높게 떠 있죠. 그래서 5일선이 뭐 이번 주 내로 아마 이런 식으로 붙을 겁니다. 그렇다면 고려제약이 예상되는 루트는 고려제약의 예상되는 주가 패턴은 어떻게 되냐면 뭐 내일 좀 조정을 받고 튀든지 네 아니면 뭐 이렇게 단봉을 좀 이렇게 단봉을 좀 빼면서 이제 버티다가 여기서 이렇게 튀든지 이런 식으로 날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저는 추가 상승이 더 있다고 보는 관점이고요.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뭐냐면 이 종목을 연봉으로 봤을 때 신고가를 뚫었던 종목이다. 그리고 거래량도 터진 종목이다. 조화제약 요것도 이 봉은 너무 말이 안 되는 봉이죠. 이 봉은 말이 안 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굉장히 거래량이 터져 있고요. 명문제약도 비슷하게 신고가를 앞에 납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시다시피 신고가를 가장 먼저 뚫은 게 고려제약이기 때문에 저는 고려제약을 보고 있고요. 또 고려제약 같은 경우는 신용이 가능하죠. 지금 신용이 가능하고요. 뭐 명문제약은 신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조화제약도 신용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일반 개미들이 달려들기 편한 건, 그러니까 물론 조화제약이 단일가가 풀리고 나면 내용이 바뀔 수 있지만 고려제약이 일반 개미들이 달려들기 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고려제약 간단하게 AS 한번 해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관심 가는 거는 DPC죠. DPC 같은 경우에도 연봉, 월봉을 볼까요? 월봉 보시면 지금 신고가 근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빅히트의 코스피 상장이 정말 추진되고 있고요. 이번 주 예심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라고 해봐야 이제 내일이랑 모레인데,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하게 되면은 당장 오늘 27일인데 28일 사전 협의가 마무리된다고 하니 이번 주 내로 한다고 하니 내일이나 모레쯤에는 시세가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간질간질하게 움직였고요.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네요. 아무래도 기대감이 있다라는 게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단 신고가까지 오늘 12,550원 딱 50원 남겨두고 안 돌파했죠.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돌파를 거의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충분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도 충분히 터졌고요. 내일 거래량 한 1조 아니면 7천억 정도 아니면 뭐 모레 그 정도 터져주면은 이만큼 터져주면은 거래량 동반되면서 아주 강하게 돌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DPC가 일단 대장이란 것, 그리고 DPC가 왜 대장일까는 너무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 빅히트의 지분을 그 운용사, 그러니까 펀드하는 PEF 쪽에서 개미 노물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아가는 거고요. 막상 이런 종목들은 상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다 던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상장 전에 신고가 돌파하면 그때부터는 5일선 깨면 무조건 던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슷한 사례로 SK 바이오랜드가 있을 겁니다. SK 바이오랜드도 이제 SK 바이오팜이 상장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뭐랄까요? 지금 마지막 그 슈팅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슷한 거죠. 이 종목도 결국 신고가 돌파 스타일이고요. 신고가는 뭐 진작 돌파를 했지만 이런 매물 라인들을 돌파하는 모습 보여줬고, 그렇다면 DPC 같은 경우에도 월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주봉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신고가를 한번 이 밴드 구간을 한번 뚫어주고 이제 돌파가 나온 상태라서 여기서 이제 좀 더 큰 돌파가 나올 것 같다. 뭐 비슷한 사례로 오늘 말씀드렸던 고려제약도 비슷하다. 고려제약도 보시면 지금 이 박스권 구간을 오늘 돌파를 살짝 해줬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트렌드가 신고가 돌파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수급이 잘 붙습니다. 개인들이 불타기를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오늘 말씀드린 고려제약이라든지 DPC는 꼭 챙겨보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급등TV 빵용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